안녕하세요. 이렇게 열렬히 환영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뵈니까요, 다 부모님들이신 것 같아요. 엄마, 아빠. 네. 맞죠? 나 엄마, 아빠 아니다. 있으세요? 예비 아빠들이시군요. 미리 공부하면 꼭 아이 잘 키울 것 같죠? 그지? 네, 어디 한번 봅시다. 진짜 그런지. 자, 오늘 저하고 어떻게 하면 그래도 좀 아이들을 좀 잘 키우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성장시키는지, 또 부모로서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지, 뭐 이런 얘기 좀 나눠보려고 오셨어요.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낳은 순간부터 자녀를 사랑합니다. 네, 본능적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그거는 의심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건 뭐 전혀 의심할 필요가 없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랑으로 반드시 자녀를 잘 이끌고 잘 표현하는지는 사실은 좀 의문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람마다 우리 아이가 좀 잘 컸으면 좋겠는데, 정말 우리 아이가 인생을 잘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 정말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별의별 걸 다 물어보세요. 박사님, 뭐 아이를 혼을 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뭐 매를 들어야 됩니까, 안 됩니까, 뭐 벌을 세울까요, 그냥 내버려둬야 되나요, 한글은 언제부터 가르쳐야 됩니까, 수학은 언제부터, 영어는 언제부터 할까요, 하여튼 뭐 동생하고 싸워 일을 어떻게 합니까, 따로 키워야 될까요?부터 등등등 정말 많은 걸 물어보세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봐서 배워서 아이한테 적용을 하면 사실 도움이 돼요. 좀 더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아이한테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한 거는 이 아이가 잘 크기 위해서는 부모로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아이한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도록 지키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도움이 되는 것들은 하면 도움이 돼요. 그러나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면 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한테 해를 주는 부모가 되면 안 되겠죠.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이를 본능적으로 사랑합니다. 사랑을 해도 본의 아니게 열심히 해도 의도하지 않게 아이한테 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조금 더 우리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아이가 행복하길 바라요. 그 여러분도 행복하길 원하시죠? 네. 자, 그러면 아이가 행복해지는 데에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부귀영화? 좀 행복할 것 같아요. 그죠? 요즘 같은 때 너무 돈이 없으면 좀 불편하고 힘들죠. 그러지 않을 정도의 조금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뭐 좀 행복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귀영화가 행복의 100%를 결정짓지는 않습니다. 권력? 요즘 봐서는 또 이 권력도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책임이 따르고 잘해야 되고, 그러지 못할 땐 또 많은 어려움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부귀영화, 뭐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좋긴 하나 이런 것들이 반드시 인간의 삶에 행복을 결정짓는 요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요소는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거는 아이를 행복한 아이로 키우시려면 첫째, 마음이 편안해야 합니다. 사람은 마음이 편해야 합니다. 네, 그래야지 뭐가 다 행복감도 느끼고 남도 이해하는 여력이 생기는 거고, 이 마음이 편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그럭저럭 잘 지내야 합니다. 뭐 엄청 친하고 엄청 잘 지낼 것까지 기대할 건 없고요. 그냥 주변 사람과 그럭저럭 잘 지내면 됩니다. 성인들은 여러분 전화기에 이름이 표시되어 있는 전화가 자주 걸려오는 사람들 한 대개 20명 정도 됩니다. 많으면 30명, 적으면 10명. 자주 통화하는 택배 아저씨는 빼고
네, 택배 아저씨랑 잘 통하시죠? 그분은 빼고 나머지 여러분의 지인, 가족 뭐 이렇게 보면 사실 그게 몇 명 안 돼요. 아이들은 학교에 다닐 경우에는 선생님, 자기 반 아이들하고 그럭저럭 잘 지내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어려워요. 이게. 자, 이렇게 행복에 필요한 조건이 그리 어려운 것 같지 않은데 마음이 편안하고 사람들하고 두루두루 잘 지내면 되는 건데 이것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오늘 그런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아이를 키우는데 해가 되는 거,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가 지키는 거. 중요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아이를 키우면서 화내지 않고 아이를 키우는 겁니다. 벌써 땅이 꺼져요. 너무 어렵죠? 네. 오늘도 혹시 화내고 오셨습니까? 여기 오실 때? 여기 오셔야 되는데 아이가 뭐 어디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빨리 보내려고 빨리 가라고 이제 이렇게 하고 나오시는 거죠. 물론 아이한테 화를 내는 것이 좋지 않고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여기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지키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리고 그것이 쉬우면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그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자, 근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이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약자입니다. 이 가장 사랑하는 약자한테 우리가 인생에서 물려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주의 문화유산,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관, 부모의 사랑, 또 뭐 우정, 사람을 배려하는 것들, 예의범절, 그다음에 지식도 아이한테 물려주고 싶고 또 많은 걸 보여주고 싶고 여행도 같이 가고 싶고 이런 물려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여러 가지 기술들, 뛰어난 능력들 다 물려주고 싶어요. 이렇게 물려주고 싶은 게 많은데 우리는 왜 사랑하는 약자한테 화내는 걸 물려줄까 하는 거죠. 생각을 해본다면 약자예요, 이 아이가. 가장 사랑하는. 근데 이것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그냥 뭐 어떤 양파의 겉껍질처럼 그냥 누구나 쉽게 눈에 띄고 누구나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거. 야, 화를 내는 건 좋지 않죠? 아이, 그럼요. 이런 정도는 일상에서 나의 행동과 나의 표현 방식을 바꾸는 데에는 역부족입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켜서 이것이 매일매일 지속이 되고 매일매일 지속되는 것이 쌓이면 하나의 기준이 되고 이 기준이 개념이 돼서 나의 인생의 가치관과 철학으로 바뀌어지려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보고 고민을 해보고 성찰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매일 하던 대로 하고 삽니다. 우리는 아이한테 화내고 때로는 욱합니다. 버럭하고 화를 내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너한테 도움이 되라고 너를 가르치려고 너를 사랑하니까 라는 이유로 우리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의 인생은 회전문입니다. 매일 똑같은 인생을 살고 가는 거죠. 근데 저녁이 되면 아이들이 자는 모습이 너무 예뻐요. 그 어깨와 엉덩이와 발과 숨을 새근새근 쉬는 게 너무 예쁘거든요. 그럴 때는 미안한 마음과 사과의 마음이 절로 생겨요. 그러니까 막 밤에는 애를 끌어안고 막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예쁘게 말할게. 다시는 안 그렇게 애를 끌어안고 막 울고 안고 애는 뭐 이렇게 자느라고 모르는 거죠. 아, 이러고 있다가 다음날 아침이 되면 우리는 다시 회전문이 됩니다. 야, 일어나! 뭐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우리 대한민국을 욱하는 대한민국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욱하는 민족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용한 아침의 나라의 국민들이었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욱이라고 하는 거는 사전에도 있습니다. 사전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앞뒤에 특별한 개연성이 없이 나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불끈 올라오는 아주 충동적이고 불편한 감정이 확 올라오는 거, 이것을 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늘 욱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욱하시죠? 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솔직해집시다. 나는 욱하는 엄마다. 네. 소심하게 들으세요. 네. 아, 그런데
뭐 부끄러워하실 게 없는 게요.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인정을 해야 거기서부터 어떠한 것들을 배우게 되고 그다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그렇구나라고 인정하는 것이 사실 문제의 해결의 출발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가장 사랑하는 약자한테 욱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 부모가, 학교에서 어른들이, 사회에서 어른들이, 미디어에서 TV나 이런 방송에서 끊임없이 좋은 역할을 맡은 사람이나 나쁜 역할을 맡은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마음이 안 들면 욱합니다. 좋은 일을 하는 경찰도 뭐가 잘 안 풀리면 서류를 던져. 나쁜 역할을 맡은 사람은 뭐가 꼬이면 뭐 리모컨을 갖다 던져. 모든 사람은 욱하고 소리를 지르고 던집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문제를 인식하기도 전에 우리 모두가 그것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냥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평화로워야 되고 가장 안전해야 되고 가장 아이가 이게 정말 행복하구나 라고 느껴야 되는 그런 가정 내에서 우리 여전히 욱하고 소리 지르고 화내고 우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는 게 오늘의 첫 출발입니다. 1단계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좀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그냥 욱하는 건 나빠요. 화내는 건 나쁩니다. 우리 그러지 맙시다. 맞는 말이에요. 이걸로는 부족하단 말이에요.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욱하는지를, 어떤 상황에서 이 사랑하는 약자한테 화를 내는지를 우리 한번 잘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아이한테 이렇게 화를 내고 버럭거리고 욱할까요? 여러분은 어떨 때 화를 내십니까? 들어볼까요? 어떨 때 그러세요? 말을 안 들을 때지 뭐, 그죠? 또 네, 밥 안 먹을 때. 아유, 걱정이에요. 혹시 우리 애는 너무 많이 먹는다 이런 분 없으세요? 그런 분도 있어요, 사실은. 안 먹을 때. 또 안 잘 때. 그때도 참 속상해요. 좋게 재우다가 나중엔 자라고 뭐 이러면서 이제 결국 애를 울리고 재우죠. 또 형제끼리 싸울 때, 그죠?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그리고 아이가 뗐을 때, 징징거릴 때, 아이가 하루 종일 울어요. 그럴 때 아주 화가 나죠. 그리고 아이가 하루 종일 나불나불대고 말대꾸를 해요. 또 어떤 집 아이는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어떤 애는 너무 나가 놀아요. 집에 안 들어와요. 어떤 애는 밖에 아무리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가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부모들이 화가 난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얘는 왜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당연하죠. 애들이 뭐 로봇입니까? 그러나 부모들은 늘 일상생활에서 매일매일 이런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실 겁니다. 아마 마음속으로 그러는 오은영 박사님은 집에서 아이 키울 때 화 안 낼까? 강연할 땐 분명히 저렇게 얘기하지만 집에 가면 화낼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 답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또 한 가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봅시다. 그럼 우리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우리는 아이를 본능적으로 사랑해요. 그리고 우리는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요. 근데 왜 우리는 이 사랑하는 약자한테 이렇게 욱하고 화를 내고 버럭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럴까요? 생각 한번 해봅시다.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다 이야기하자면 아마 오늘 밤을 새도 못할 것 같습니다. 2박 3일 MT 한번 갈까요? 그러면 좀 더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너무나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몇 가지를 여러분께 이야기를 하고 생각할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하는 약자한테 왜 이렇게 욱하고 화를 낼까라는 것을 얘기해 보려면 몇 가지를 사전에 생각해 봐야 돼요. 첫째는요. 우리 한민족의 모성은 죄책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왜 크다 보면 배탈도 나고 열도 나고 그래요. 또 그렇게 겪으면서 면역도 생기고 건강해지는 것이기도 한데 아이가 막 열이 나면 이제 막 응급실로 막 들쳐 업고 오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엄마가 울고 불고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널 거기 보내는 게 아닌데 엄마가 미안해 막 이래요. 그럼 이제 링거를 꽂아야 되는데 저희들은 의사들은 애들 혈관이 매우 가늡니다.
우리도 떨려요. 못할까 봐. 여러 번 찌르는 건 우리도 너무 싫습니다. 근데 이게 한 번에 못 찾을 때도 있어요. 그럼 이제 2번 찔러보세요. 막 애가 울어요. 그러면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막 이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 옆에 있다가 선생님이 미안하다. 이제 이렇게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본은 아이가 조금이라도 아프거나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작은 문제라도 생기면 우리는 일단 엄마로서 부모로서 죄책감을 확 느낍니다.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조금 키가 작아, 몸무게가 안 나가, 잘 안 크는 것 같아, 남보다 힘이 작아, 힘이 약해, 이러면 못 견뎌요. 우리 모성은. 이런 어떤 희생과 인고와 헌신과 참아내고 그걸 통해 그러지 못할 때 굉장히 죄책감을 느끼는 거는 한편으로 보면 무결점의 결정체인 아이를 잉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완벽주의적인 것이 밑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완벽하지 않을까 봐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성은 죄책감과 불안입니다. 근데 또 우리나라를 봅시다. 우리나라는 이런 IT, 이런 광속도 이런 거에 아주 강국입니다. 세계 제1위예요. 우리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게 잠깐 듣는 와중에도 엄청난 정보들이 여러분의 휴대전화기에 옵니다. 자, 근데 우리 옛말에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말이 있죠. 근데요, 육아는요 그렇지가 않아요. 아는 것이 힘이 되면 참 좋겠는데 알면 할수록 불안해져요, 육아는. 왜냐하면 사실은 정보의 양도 너무 많고 이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여서 어떻게 해결하고 마지막 처리해야 되는지를 아무도 안 가르쳐요. 정보만 막 넣어주지 정보의 처리는 학교에서 안 가르쳐요. 그거 가르치면 왜 수업 시간에 잡담하냐고 엄마들이 뭐라 해요. 집에서도 아이한테 열심히 공부를 가르치지 이 공부를 배움이라고 큰 범주로 보고 아이한테 세상을 살아가는 법, 정보를 처리하는 법을 안 가르쳐요. 중요한 거와 덜 중요한 거와 안 중요한 걸 구별해서 중요한 거에 더 중점을 두고 덜 중요한 건 약간 밀어놓고 안 중요한 건 버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걸 잘 안 가르쳐요. 자, 여기서 꼭 잊지 말아야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잊어버릴까 봐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요.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 우리 부모는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것을 빨리 가르치는 것이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거에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 머리 한구석에 남겨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많이 빨리 가르치려고 해요. 그것은 절대로 제대로 된 교육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개인의 차이도 많고 사람은 살아온 세월, 밥그릇 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머리가 설사 영재라 하더라도 인간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깨달아지는 게 있고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게 있는데 이것을 나이를 거슬려서 아이한테 많은 것을 빨리 가르치려 든다고요. 왜? 불안하니까. 많이 가르쳐야 되니까. 안 그러면 불안해 못 견뎌요. 옆집 애는 벌써 영어를 되게 잘해요. 우리 집 아들은 이러고 돌아다니는데 옆집 딸은 스파게티 이름을 막 종류별로 막 메뉴판을 읽어요. 그럼 불안해요. 그럼 이제 집에 와서 잘 놀아주다가 어제까지는 오늘부터 앉혀놓고 똑바로 앉아 이러면서 등 세워 이러면서 가르치는 거죠. 우리는 이처럼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알면 알수록 육아가 더 불안해집니다. 우리의 원래 한민족의 모성애가 그래요. 더군다나 우리는 정보를 굉장히 많이 받아들여서 불안해요. 또 하나는 우리는 아이를 키우는 거는 배우지도 않았고 연습도 안 해봤습니다. 다 요즘에는 열심히 공부해요. 아는 것들도 많고 많은 스펙들을 갖추고 계십니다. 그러나 설사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어도 아이를 키우는 거는 배워본 바가 없어요. 엄마가 박사학위가 있는데 애를 낳았는데 어떻게 목욕을 시켜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일이 많이 생겨요. 모르니까 또 불안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명제에 사로잡힌 육아를 잘못하면 합니다. 명제들이 있어요. 몇 살까지 무엇을 가르쳐야 해. 되게 기준 삼아 노력하시라는 거지 이걸 그렇게 절대적으로 막 반드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만난 어떤 어머니는요. 굉장히 좋은 분이시고 아이를 잘 키우려고 노력하세요. 이 어머니도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늦게 좀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잘 키우려고 그 소아과에서 하는 영유아 발달 검진 표 있죠. 항목들을 여기 벽에다 붙여놓고
몇 살에는 가위질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시켜봐요. 애가 못하면 확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가위질을 한 1, 2주를 막 죽으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하고 사이가 오히려 나빠졌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떨어지는 아이 같다고 데리고 오신 거예요. 제가 봤더니 똘똘하게 그지없어요. 왜냐하면 가위질은 경험한 바 없어서 못하지만 가위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소근육을 잘 사용하고 모든 운동 기능을 잘 조합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봤더니 다른 건 너무 잘해요. 지퍼도 잘 채우고 종이접기도 잘하고 조그만 거 집어서 주기도 하고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이처럼 명제에 사로잡힌 육아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 중요한 본질을 잊어버리고 나머지의 명제에 그냥 거기에 휩쓸려 가기 쉽습니다. 뇌는 몇 살까지 발달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때가 중요하긴 하지만 적어도 대뇌는 21살, 22살까지 자랍니다. 그때까지 끊임없이 자라게 하면 돼요. 키가 만 몇 살에 결정된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도 주변에 보셨겠지만 대학 가서 군대 가서 크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 시기가 중요하다는 얘기지만 이러한 밑면에 있는 중요한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그 명제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 이런 거예요. 아이하고 아빠하고 이제 제가 좀 놀아보라고 했더니 애가 끊임없이 놀다가 흥분이 되니까 아빠를 차요. 발로. 그랬더니 이 아빠가 놀면서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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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빠한테 왜 그러세요? 애한테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원장님, 박사님 저는요 아이랑 친구 같은 아빠가 되고 싶어요. 이러시더라고요. 의도는 매우 좋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버님 의도는 좋은데요. 아이하고 아빠는 절대 친구가 아닙니다. 아빠는 아빠예요. 그 의미는 가까이 잘 지내란 얘기지 친근하게 지내란 얘기이지 친구가 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부모는 아이가 적절하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는 기준을 제시해주고 한계점을 설정해줘서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더 큰 교육입니다. 이렇게 말을 드렸죠. 물론 그 아빠는 아이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친근한 아빠가 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 어떤 명제들 마치 광고의 문구처럼 우리가 그런 명제에 사로잡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면 너무 불안해요.